3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교문화유산이 되려면 강학당은 1543년에 주세붕이 세운 건물입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던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강학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강학당은 소수서원의 강학 공간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로 소수서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향교의 명륜당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강학당은 일반적인 한옥 건물의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면으로 설정한 독특한 구조입니다. 지도문을 통해 서원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강학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물 앞부분 3탄은 대청이고 뒤쪽 1칸에는 방을 둔 이른바 전청우실의 특이한 구조입니다. 대청은 원생이 모여 공부하던 곳이고 방은 도슈가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강학당 내부의 대청마루 북쪽에는 명종이 직접 쓴 소수서원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강학당 앞쪽에는 백운동이란 편액이 걸려 있는데 백운동은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강학당은 이황의 문화생을 포함해 4천여 명이 넘는 인재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소수서원의 역사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건물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건축사 연구에도 좋은 자료입니다. 일신제와 직방제입니다. 지락제와 학구제처럼 기숙사의 역할을 했던 공간입니다. 근데 불교와 유교는 엄밀하게 차이가 크죠. 네, 왜냐면 유교는 이렇게 재산상으로 뭔가 보유하거나 큰 건축물을 짓는 거를 굉장히 제약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서원보다 크면 안 돼. 맞아. 그것도 있지, 맞다. 네. 맞다. 그것도 있다, 맞아. 우리나라 제후국이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일종의 검약주의 맞다. 그게 있지. 근데 이게 단청이 이렇게 원래 있는 거야. 일반 이런 강당이 이거는 강당이니까 단청이 있죠. 강당이니까. 단청은 별로 사찰이나 궁궐이나 이런 데 주로 있는 거. 여기도 강당하고 사당 같은 건물에는 단청이 또 있고, 예. 보통 이런 강당에는 다 단청이 들어가요. 네네네. 네,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강당의 역할은 사실 다목적 의미이기 때문에 네, 뭐 교육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높은 분이 오시면 여기서 강학도 하기도 하시고, 예,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단청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 동제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골집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사당이니까 당연히 단청을 칠하고. 근데 그게 조선 지역사회에서 하나 그 지역을 흔들어 국가의 어떤 전체를 흔들었던 어떤 하나의 나발이었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든다, 건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소수서원 같은 공간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규모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아름다운 경관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품고 있는 공간이라는 식의 스토리텔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강당 옆으로 문성공묘가 있습니다. 문성공묘는 중종 37년에 주세붕이 안양을 기리기 위해 안양의 고향인 순흥에 세운 사당으로 소수서원이 세워지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당에는 사자를 사용하고 왕이나 나라의 큰 인물을 모신 곳에만 묘호를 쓰게 하였는데요. 문성공묘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주자학을 도입한 문성공 안양을 기리고자 격을 높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을 모신 이후 1544년에 안축과 안보, 1633년에 주세붕을 추가로 모셨으며 매년 3월과 9월 초정일에 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세붕과 이황이 직접 재양의식 절차를 기록한 올기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양을 올릴 때 주세붕이 직접 지은 도동곡이라는 경기체가를 부르는데, 이는 안양이 중국 공자의 도를 우리나라로 옮긴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서원에서 도동곡을 부르는 곳은 소수서원이 유일하며, 이는 소수서원이 우리나라 도학의 연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건물도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건축 연구에도 좋은 자료입니다. 이 돌은 일영대입니다. 해시계로 알려져 있는데 그저 숙수사의 문지도리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영정을 모신 영정각이고요. 이 건물은 전사청입니다. 1542년에 지어졌습니다. 계기를 보관하고 재물을 마련하던 곳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건물입니다. 영정각은 영정을 모시기 위해
1975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다른 서원들에는 거의 없는 시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도동각 또는 영정실이라고 했으며 안양의 영정을 모셨다고 합니다. 중앙 좌측에 주자학의 시초인 주자의 영정, 우측에 안양의 영정, 왼쪽에는 주세붕의 영정, 오성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의 영정, 오른쪽에는 청백리의 표상인 오리유원익의 영정, 조선 후기 사상계를 이끌었던 미수어목의 영정이 있습니다. 원본은 소수박물관에 있고 전시된 영정은 복제본입니다. 얼마나 됐어 지금 만에 경쟁률.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을지. 글쎄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기반이어서 괜히 그게 공정해야 경쟁률이 생기는데 공정하지 않으면 경쟁률이 안 생기니까. 이게 면접 시스템 아니었을까? 그렇겠죠. 예. 소수서원의 정문인 지도문으로 나가면 경념정이 보입니다. 1543년에 주세붕이 세웠습니다. 경념은 북송의 철학자 염계주돈이를 추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 중 하나로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주변을 조망하기에 좋은 장소라서 원생이나 유림의 모임, 시외, 개최, 풍류와 심신수양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취한대는 퇴계 이왕이 털을 닦은 정자입니다. 이왕이 명명한 취한대라는 이름은 옛 시인 송취한계에서 따온 것으로 푸른 산의 기운과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소수서원의 진입 영역입니다. 서원 왼편에 봉긋하게 솟아있는 둔덕은 거북이가 알을 품은 모습처럼 보여 영귀봉이라고 합니다. 영귀봉 주변으로 수백 년 된 덕송이 장관인데 소나무에게서 선비의 충절을 배운다는 뜻으로 학자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주 숙수사지 단간지주입니다. 소수서원의 주변에서 확인되는 숙수사의 흔적과 함께 소수서원이 있던 자리가 원래는 숙수사라는 불교 사원이 있었던 곳임을 말해줍니다. 불교가 꽃피던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사원으로 유교가, 불교를 밀어낸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서원으로 활용된 공간이 바로 지금 보시는 소수서원입니다. 지금부터 7분 30초 동안 숙수사지 단간지주부터 소수서원 정문을 지나 뒷문으로 나가 선비촌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에 대사가 없어요. 천천히 서원의 경관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7분 30초 뒤로 넘어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근데 진짜 다르겠다. 외국인들 좋아하겠다고요? 외국인들. 특히 이런 경관이 없는 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들. 근데 이게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건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려면은 이런 게 있고 그 옆에 밤에 보낼 수 있는 호프라던가 맥주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도 그런 게 없어. 예를 들면 우리 뭐 경북 비교과에 있는 그거. 그렇지 홍대 뭐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그게 되거든. 근데 경주도 되죠. 근데 나는 경복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그죠? 파리 가면 그 근처에 있는 베르사유 궁도 보는 것처럼 하겠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다 보조금을 받거든요. 인건비 보조금 받아. 근데 손님이 더우면 피곤하기만 해. 네.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안 돼. 여름은 먹는 게 목적인데. 그쵸. 손님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만 7, 80년 됐어. 이 손님들도 다 어르신층이니까. 네. 젊은 사람들한테 소원이 유행할 수 있는 방법은 트렌드로 여행지로 자리 잡을